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여러 상황이 얽힌 다가구 주택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많이 복잡한 이유는 세입자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복잡한데요. 이 물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요. 좀 많이 봤습니다. 이 물건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지금 일단은 보다시피 1번 물건이 진행하고 2번 물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평서가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보통 이제 경매 물건 나오면 감평서가 보통 한 개만 올라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가 3개가 올라와서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서는 1번 물건인 1777-1번지, 1번지라고 할게요. 1번지의 1번지, 그리고 2번지 두 개 필지의 토지를 감정평가한 게 첫 번째 감정평가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서는 1번 물건의 건물 감정, 세 번째는 2번 물건의 건물 감정을 했습니다. 헷갈리죠? 즉, 첫 번째 감정평가에서는 두 개 필지 토지를 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토지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번 물건인 2번지에 있는 건물,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감정평가서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목록 1번은 1번지의 토지이고요. 그 다음에 목록 3번은 1번지의 건물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물건 내역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 1번 물건은 목록 1과 3을 관련 있고요. 물건 번호 2번 물건은 목록 2번과 4번이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 물건이 나온 경우에는 이게 좀 구별하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옥션을 보지 마시고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셔야 됩니다. 옥션에서는 이거를 구별을 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거는 1번지 물건을 다룬 거고 이건 2번지 물건을 다룬 겁니다. 저는 이 물건에 있어서 일단 1번 물건만 다루기 때문에 1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물건은 1번지이고요. 1번지 토지와 1번지 건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의 목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제시외에 합쳐진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뭐 권리 분석에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 실제로 현장 가셔서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목록 1번 이렇게 최선수의 설정일자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인데 이게 보다시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선수의 설정일자가 목록 1번은 뭐예요? 토지이죠. 토지. 그 다음에 목록 3번은 뭐예요? 건물이죠. 이렇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가 1인 소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1인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각각 말소 기준 권리를 따져서 소멸이냐 아니냐 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근저당이 목록 1번의 토지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가압류가 목록 3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제시의 건물은 포함 매각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보면 보다시피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건물 등기부가 있다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거고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등기부만 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를 보다시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인데 이 매매를 위해서 건물 등기부가 먼저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등기사항 전문증명서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만을 위해서 등기부가 먼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지금 밑에 보다시피 이런 겁니다.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가 된 경우죠. 즉 어떤 채권자가 이 건물을 어떤 이 원인에 의해서 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또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촉탁으로 인해서 일단은 건물 등기부부터 먼저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물건을 당연히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겠죠. 촉탁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것들을 다 없애는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자,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세입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 이유입니다. 세입자들의 말소기준 권리 따지는 거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각각 말소기준 권리가 다르게 됩니다. 건물에 사는 세입자이므로 토지가 아닌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4일 이후에 이전이냐 다 살펴봤더니 전부 다 이후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권리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2명이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황 씨는 1층 전보라고 했고요. 손 씨는 2층 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층 전보에는 좀 중복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다시피 2칸이 써 있는데 보통 이렇게 권리신고가 있으면 여기 현황조사가 같이 써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권리신고에서 2칸 다 동일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위아래 전부 다. 이거는 법원에서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지금 2칸으로 하고 있으므로 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 방식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2014년도에 전입을 했는데 당연히 이때는 건물 등기부는 있었지만 가처분에 의한 촉탁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등기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있는 이렇게 건축부에서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인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세입자인 거죠. 보증금은 합쳐서 700에 97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대항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은 건물로 보여집니다. 건물 자체가 돈을 그렇게 비싸게 들리지 않고 지금 건물처럼 보이는데요.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번지죠. 1번지 중요합니다. 아까 그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었으니까 1번지로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현재 공실로서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므로 별도 확인 요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나무로 지어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좀 바닥에 물이 좀 고여있다면 상당히 좀 수리를 많이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건물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은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등록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있거나 좀 방법도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꼭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목록 13을 꼭 구별하셔서 목록 이 물건번호 1번이 어떤 걸 뜻하는지, 또 그다음에 물건번호 2번이 또 여러 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제 물건번호 1, 2, 3, 4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꼭 목록을 잘 구별하셔서 각각의 물건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잘못 보고 다른 물건을 잘못 보고 실수해서 좀 입찰을 해서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보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보실 때 아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